처음에 민주시민교실이라는 주제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민주시민이라는 걸 교육으로 어떻게 풀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사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렵다. 접하지 않았던 부분의 교육이라서 조금 선뜻 마음이 좀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무거웠어요. 사실 우리가 민주라는 말들이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무겁고 어려운 느낌이었고요. 사실 잘 모르는 나와 동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마음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그냥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조금 더 키운다라는 식으로 좀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시민교실에서 나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그 주제를 그 시간마다 주제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주제에 한정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그 주제의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또 풀어내고 또 다른 분이 이야기하는 거를 또 가지고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하는 이런 부분들 자유로운 분위기가 상당히 저에게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약간 저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 저 사람 왜 저러지? 나랑 달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좀 쭉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냥 좀 자유로우면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좀 막막한 것 같지만 하면서 이제 다양한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그래서 더 이렇게 개방적인 게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워크숍은 좀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실에 가장 의미 있었던 거는 자유를 논하면서 가족 간의 그 민주주의 그 얘기하면서 저는 가족들한테 과연 좀 민주주의였는가 아니면 독재자였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결국은 자율적인 아이들이 가장 창의적이고 뭔가 새로운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이 굉장히 큰데 그런 측면에서 제 가족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민주 시민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내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구나라는 거에 조금 충격 같은 느낌도 있었고요.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출발점, 시발점이 된 것 같아요. 헌법이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도 사실 처음 알았고요. 두 번째는 그 여성의 권리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는 것도 사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헌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 주권 혹은 나의 주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부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국가가 우리에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보완해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사실 얼마 전까지는 그냥 오로지 하나 투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 뵙고 또 얘기 나누다 보면 투표만이 꼭 나의 주권 행사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외에 나의 주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살려면 당연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을에서, 지역에서,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안전하게. 그리고 또 제가 잘 사는 게 결국엔 제 가정이 잘 사는 거고 그리고 또 제 가정이 잘 살면서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나의 주권이라는 건 한마디로 내가 잘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라고 하는 이 국민이 없으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유로운 상황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선택의 자유가 저는 가장 근접한 어떤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사회적인 이익이 나의 개인의 어떤 주권과 부딪히는 상황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지만 민주사회라고 하는 건 개인의 어떤 주권과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민주사회 아닐까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주민자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 지방분권, 주민자치는 굉장히 민주주의의 기본이기도 하고 좋은 마을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면 결국 우리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한다. 서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대세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게 왜 좋지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또 누구한테 제가 그걸 설명해야 된다면 그 필요성, 그거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게 뭔지는 명확하게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규정된 어떤 그 텍스트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우리가 알지 못한 이면의 문제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방 분권과 주민 자치와 이런 것들이 내가 느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느끼지 않으면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이나 그런 걸 받아들일 어떤 마음의 좀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고 사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막 알아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정의를 내릴 수는 없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배워가면서 또 알아가면서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 어떤 특색 있는 그런 것들 또는 이제 거기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지방에 갖고 있는 특성이나 그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독특하게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작은 모임의 어떤 연결이 필요한 세상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려면 일단은 그것이 민주적이어야 되죠. 민주적이게 되고 소수의 의견도 굉장히 존중해야 되는 것. 의견이 나와 맞지 않더라도 존중하고 같이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고 또 그 경청 속에서 서로 간에 존중하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이 있다면 그 다수결은 조금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의견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수결로 한다는 거는 그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거라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면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다수라고 하는 거가 좋은 일이나 그러나 또 개인의 자유의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보완도 또 우리가 제도적으로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배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흔히들 얘기하는 그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경청이라는 것도 자기 아전인수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데 좀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거는 사실 배려라는 어떤 인성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각자의 그 처한 위치에서 내는 목소리들이 얼마만큼 이 사회 속에서 반영이 되어지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하고 그 다양성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도 사실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민주교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좀 점검해보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10개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공유점을 찾아서 한 2-3개 정도 만족이 된다면 잘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 공간이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장소들이 많아져야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수정해야 될 건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장년 시민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희들 세대는 70년대 산업 성장 속에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잡도 찾을 수 있었고 했었는데 지금의 젊은 친구들은 많은 걸 습득하고 쓰는 능력도 무척 많은데 저성장 속에서 있다 보니까 잡을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를 보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왔던 것들 아닌가 하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노인 세대는 우리가 부양해야 되고 또 우리는 또 부양받지 못하는 그 중간에 껴있는 세대거든요. 중장년들이 노인 세대하고 우리 젊은 세대의 어떤 중간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민주적인 다양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그게 뭐 누구한테 모범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보여주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갖추고 살아나가는 것. 사실 그것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표현은 안 한다 손 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그게 귀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에서 어떤 어른으로서 살아나간다는 것, 그건 정말 제대로 살아나간다는 게 살아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세대별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장년층들이 좀 더 그런 활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모범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잘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어색하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세대들도 있고 또 저희가 살아야 되는 그 세대도 있고 하니까 같이 더불어 살아가려면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리에 잘 서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살다가 보니까 되게 바람 부는 날도 있고 올해처럼 태풍이 오거나 코로나가 오거나 이럴 때 이런 위기 상황들이 우리한테 때때로 닥쳐오는데 이럴 때 내가 내 자리에 잘 서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각각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밑에 세대와 윗세대를 좀 아우르는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운 세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다림이죠. 왜냐하면 중장년층은 삶의 이 많은 경험치들이 있어요. 나무가 잘 자라고 꽃을 피우려면 바닥이 좋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 토양의 역할을 하는 게 5,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열매나 꽃이 될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표현예술 워크숍에 대해 어떻게 보셨어요? 좀 생소하기도 했고 서로의 감정을 나눌까 하는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 몸을 움직여야 되거나 풍선에다가 자기의 표현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그림을 통해서 자기를 하면서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어떤 그 그림이나 아니면 그 동작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내 안에서 그 있었던 것들을 표현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좀 신선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이 이제 각각 글을 쓰거나 어떤 점토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아, 저 선생님 저런 분이구나 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마다 같은 주제로도 다양하구나라는 걸 어떻게 보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자음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 그 안에서는 무슨 얘기든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민주주의가 있긴 한데 나랑은 나의 삶 속에는 그렇게 크게 뭔가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 삶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문화예술 혹은 문화예술 단체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거에서 한정적으로 표현되거나 또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는 나는 그 호수공원을 가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뭐 노래가 나오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을 좀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든다면 자연스럽게 자기 몸을 움직일 수도 있고 한데 우리는 사실 너무 좀 경직되어 있고 그런 문화 속에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부끄러움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문화예술이 나아갈 방향들은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좀 건드려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서로 소통하고 하는 것에 좀 기본을 둬서 문화예술이 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자기들만의 어떤 문화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좀 문화예술이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더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한 정말 가장 밑바닥을 다져주는 일, 그게 저는 문화예술의 역할이자 목적이어야 한다. 문화예술이 가지는 그런 좋은 장점들을 마을 곳곳에 이렇게 씨앗처럼 뿌려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욕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체들이 결국 그 사람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예술 또한 마찬가지로 되게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엮어낼 수 있는 되게 창조적인 틀이 문화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하고 하는 문화예술의 활동은 제가 볼 때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탁월한 어떤 그런 공연을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이런 그 시민들과의 예술 활동을 통해 가지고 감성적으로 같이 교감하고 또 치유할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으면 그래서 가장 좋지 않을까. 사회가 점점점 발달할수록 외로움, 그다음에 우울감, 그다음에 소외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예술이 가장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시민들 앞에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민주시민교실은 고양시 평생교육과의 사업입니다. 앞으로 시민교육실이 이어진다면 여기에서 다뤄지기를 바라는 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무 무겁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만나서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자기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우분들이든가 아니면 다문화라든가 아니면 탈북 청소년이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약자가 있는 분들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좀 전문가들과 통해 가지고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그 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기존에 우리가 무슨 민주 시민 교육이다 이런 데라고 생각하면 주제를 갖다 놓고 설명식이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좀 앞으로 좀 지향하고 마음이 서로 전달되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험적인 어떤 그런 교실로 좀 만들어서 시도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평생 교육은 그야말로 평생 살아있는 동안 평생 하는 게 교육인데 그때마다 그 시민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입식 교육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어떤 인성에 대한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자꾸 습관화시키는 그 교육은 결국 학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습관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았을 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운영 주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운영 주체라기보다는 하나의 틀을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단체들에서 이런 민주시민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각 단체의 어떤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씩 깨쳐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뭔가 심화학습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뭔가 심화적인 교육 콘텐츠 이렇게 나눠져서 좀 다양하게 사람들이 선택하고 내가 참여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제를 주거나 타이틀을 주면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답을 돌출해내려는 그런 교육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다양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만 모여서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하다 보면은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강화되는 사람만 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좀 노년층도 필요한 교육이고 그리고 그 이제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들도 그게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심도 있는 민주 시민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그리고 앞으로 정치가 되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런 교육도 이제 그 민주 교육, 민주 시민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년 내내 개방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을 때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할 수 있는 시기가 1년 내내, 그러니까 12달 내내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